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을 위해 열심히 걷고 나서 오히려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나 잠을 설치는 날 말입니다. 분명 건강을 위해 시작한 걷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더 피곤하고 불편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운동은 무조건 해야 좋다고 믿습니다. 걷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손꼽히죠. 하지만 여든을 넘긴 어르신이 하루에 10,000보, 20,000보를 걷는 것이 과연 몸에 좋은 일일까요? 운동은 단순히 하는 양만으로 건강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력이 떨어진 노년기에 무리한 걷기는 활력을 주기보단 통증을 남기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 같았으면 피로가 풀렸을 시간에 이제는 무릎이 붓고 허리가 아파오기도 하지요. 이처럼 노년기의 몸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건강을 위해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걷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단지 오래 걷는 것에서 벗어나 내 몸에 맞는 진짜 운동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과연 어떤 운동이 우리 몸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팔이나 다리를 쭉 뻗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금방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뻣뻣하고 둔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노하라 말하며 체념하지만 사실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점점 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되는 부분은 관절과 근육입니다. 유연성이 줄어들고 탄력이 사라지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동작조차 불편해지고 이는 결국 더 적게 움직이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몸이 굳으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도 둔해지며 면역력도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운동이 바로 스트레칭과 요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드러운 동작과 천천히 흐르는 호흡을 통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면 충분한 스트레칭은 아침에 침대 위에서 팔다리를 쭉 뻗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순환을 깨워줄 수 있습니다. 요가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매트 한 장 혹은 의자 하나만 있어도 언제든지 따라할 수 있으며 특정 자세를 유지하면서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 안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까지도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나 스트레칭은 낙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로 인해 골절이나 척추 손상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과 요가는 전신의 근육을 고르게 자극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런 운동은 단지 신체적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며 심리적인 평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라면 잠자기 전 종아리와 허벅지를 중심으로 5분 정도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스트레칭과 요가는 단순히 몸을 푸는 차원을 넘어 노년기 건강을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이는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할 뿐 아니라 나의 삶의 질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되어줍니다. 유연성이 회복되면 일상생활도 한결 수월해지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되찾고 나면 우리는 다음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몸은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는데
일상생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줄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토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중요한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를 금감소증이라 부르는데 보통 예순을 넘기면서부터 해마다 조금씩 근육이 줄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우리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 싶으면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점점 더 움직이기를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걷는 것을 줄이기만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쉬기만 하면 주변 근육도 함께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관절이 더 아프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도구나 헬스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손을 대고 까치발 들기, 작은 생수병을 팔에 들고 천천히 들어 올리기, 이처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동작들이 모두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 필요도 없고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주 2, 3회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며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체형 개선뿐 아니라 혈당 조절과 골밀도 유지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약물이나 식이 조절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근력 운동을 병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육이 많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이 올라가 체중 관리에도 유리해집니다. 무엇보다 근력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며 뇌의 집중을 유도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나아지고 자기 효능감도 향상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감각은 노년기에 있어서 무척 소중한 감정입니다. 작은 동작 하나가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결국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많이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움직이기 위해, 그리고 내가 나를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단단한 근육은 단지 몸을 지탱하는 힘일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와 활력을 지켜주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걷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이 두 발의 균형을 잡는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평지를 걷다가 살짝 발을 헛디딘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몸을 돌릴 때 중심이 잠시 흔들린 적은 없었는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겪는 이런 경험은 단순한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몸의 균형 감각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형의 흔들림이 낙상이라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지며 골절이 생기고 골절은 움직임을 제한하며 움직임의 제한은 다시 근육과 체력의 저하를 부릅니다. 이처럼 한 번의 낙상이 삶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은 단지 예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균형 감각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한쪽 발로 서서 버티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양팔을 옆으로 벌려 벽에 기대어 서도 좋습니다. 양쪽 발의 균형을 맞추며 조금씩 버티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혹은 손으로 의자를 잡고 한쪽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리거나 까치발로 서서 몇 초간 유지하는 동작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내 몸의 중심을 느껴보느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걸을 때 발끝과 뒤꿈치를 맞닿게 하여 일자로 걷는 연습입니다. 이 동작은 척추와 골반의 정렬을 잡아주며 중심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은 평소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천천히 걷기만 해도 우리는 걸음 하나하나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심을 잡는 감각은 몸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균형 감각은 단지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뇌와 신경계가 함께 작동하며 몸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복합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단순하지만 깊은 효과를 줍니다. 몸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되면 걸음이 훨씬 안정되어 자신감도 따라오고 외출도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반경이 다시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특히 요가와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부드러운 호흡과 함께 중심을 잡는 연습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감정의 균형까지도 찾아줍니다. 신체와 정신의 중심이 맞물릴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균형 감각을 위한 운동은 단지 낙상을 막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가 나 자신을 지켜내는 힘을 길러주는 훈련입니다.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은 나이 들매 과정에서도 삶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운동은 단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차이가 건강의 흐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얼마 못 가 무릎이 아프거나 피로가 누적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잘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고통을 참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가볍게 관절을 풀고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상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허리를 둥글게 말아 굽혔다 펴는 움직임은 짧은 시간 안에 온몸을 준비시켜줍니다. 마치 아침에 창문을 여는 것처럼 몸의 창을 하나씩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는 강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기보다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그런 날은 천천히 호흡을 깊게 하며 걷기 대신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날그날의 내 몸을 존중하며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동 중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하는 동안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이 탁해지며 몸의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가벼운 걷기나 요가를 할 때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휴식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근육은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 회복하고 자랍니다. 하루 종일 걷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면 그것은 내 몸이 쉬고 싶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체, 내일은 하체, 그 다음 날은 가벼운 호흡 운동. 이런 식의 순환이 몸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가능한 한 시간과 장소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운동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헬스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실 한쪽, 부엌 앞, 침대 옆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몸이 가볍게 움직이고 싶어질 때, 그때가 바로 운동의 최적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은 결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불편함을 느낄 때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 무릎이 보내는 미세한 통증, 어깨가 굳는 느낌, 발뒤꿈치의 묵직함, 이 모든 신호는 잠시 멈춰 내 몸을 돌아보라는 요청입니다. 그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년기 건강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몸이 어느 정도 풀리고 근육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뇌, 즉 우리 몸의 엔진을 활기차게 움직여주는 중심기관을 위한 운동입니다. 심장은 피를 보내고 뇌는 신호를 조율합니다. 이 두 기관이 원활히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심장과 뇌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격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리듬입니다. 이는 빠르게 걷거나 뛰는 고강도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호흡과 천천히 흐르는 움직임을 통해 심장에 부드럽게 자극을 주고 뇌를 각성시키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복식 호흡과 같은 심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조절하며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호흡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호흡은 전두엽의 활성화를 도우며 이마 부위에 위치한 이 영역은 집중력과 감정 조절, 판단력을 관장합니다.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건망증이나 우울감, 불안 증상은 대부분 이 영역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깊은 호흡을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부드럽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리듬을 갖는 운동, 예를 들어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거나 노래를 들으며 가볍게 스텝을 밟는 동작도 심장과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운동 중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으면 뇌의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지는 순간들이 쌓이면 삶의 분위기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요가에서 흔히 쓰이는 명상 자세는 심장과 뇌를 동시에 쉬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을 감고 등을 곧게 세운 채 자신이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에만 집중해 보세요. 불과 몇 분만으로도 뇌의 잡음이 잦아들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명상의 시간은 하루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뇌를 자극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동작과 생각을 함께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손과 발을 동시에 사용하는 교차 운동이나 간단한 숫자 세기와 함께 걷는 동작은 운동과 사고를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의 신경 회로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움직임과 사고가 함께 작동할 때 뇌는 가장 생생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결국 심장과 뇌를 위한 운동은 몸을 단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감정, 사고까지 포괄하는 전인적 활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여유, 리듬에 따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명상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오래 함께해야 하는 존재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의 인연이 바뀌어도 하루가 끝나면 나와 마주하게 되는 존재는 내 몸과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단지 병을 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걷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통증을 부르고 피로를 쌓고
심지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65세를 지나면서 몸은 젊을 때와 같은 회복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운동의 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유연성을 되찾는 스트레칭과 요가, 근육을 지탱하는 힘을 주는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고 낙상을 예방하는 중심 강화 운동, 심장과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깊은 호흡과 리듬 운동. 이 네 가지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실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조용히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동작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나의 속도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해서 몸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몸이 새로운 방식의 움직임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신호를 들었고 지금 이 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수많은 날의 작은 실천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갑니다. 걷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이제 그 시작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